여러분, 만약에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곳에 사는데 마음은 텅 비어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작품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데요. 바로 박완서 작가의 옥상의 민들레꽃입니다. 이게 바로 이 소설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질문이죠. 아니,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. 자,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궁전 아파트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. 이름 한번 보세요. 궁전, 아파트라니. 정말 이름처럼 화려한 곳이었을까요? 아니면 그 이름 뒤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었을까요? 이 궁전 아파트는요,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. 1970년대, 막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하던 그 시절에 그야말로 성공의 상징 같은 곳이었죠. 얼마나 난방이 잘 됐으면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살았다고 해요. 단지 안에 슈퍼마켓도 있고 아주 멋진 놀이터도 있고 정말 남들이 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그야말로 완벽한 곳처럼 보였던 겁니다. 네, 숫자 2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이 완벽해 보이는 궁전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할머니들의 숫자입니다. 자, 보세요. 이 표가 이 소설의 핵심 갈등을 정말 딱 보여주죠. 이 아파트 주민들은 돈, 명예, 편리함, 이런 궁전의 겉모습은 아주 화려하게 쌓아 올렸어요.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인간관계나 이웃 간의 정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. 결국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속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.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자 주민들이 긴급 회의를 엽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이 회의에서 이 사람들의 진짜 생각이 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아니었어요. 바로 자기들 재산,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그게 걱정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베란다에 흉측한 쇠창살을 달자는 거였습니다. 왜 이분들이 절망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몸을 던지는 행동 자체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. 정말 차갑고 기계적인 발상 아닙니까? 이 사람들의 물질주의가 어느 정도였냐면요. 심지어 한 주민은 자기 남편 회사에서 쇠창살을 만들자면서 이 비극을 돈 벌 기회로 삼으려고까지 해요. 또한 노 교수는 쇠창살 설치를 반대하긴 하는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.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쇠창살을 달면 아파트의 품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. 겉모습이 망가지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.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었던 겁니다. 할머니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, 그 진짜 이유, 이 새롭고 편리해진 세상에서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느끼는 그 깊고 끔찍한 소외감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. 자, 그런데요. 이렇게 모든 어른들이 외면하고 있는 진실을 유일하게 꿰뚫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.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, 어린 소년입니다. 아니,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른들도 모르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? 그건 바로 소년 역시 할머니들과 똑같은 절망을 느껴봤기 때문입니다. 소년에게는 두 번의 아주 큰 상처가 있었어요. 첫 번째는 부모님 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종이꽃을 만들었는데 부모님은 형이 가게에서 사온 비싼 선물에만 관심을 보이고 소년의 꽃은 그냥 버려버린 일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우연히 엄마가 친구랑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사실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라서 너무 창피하다고 말하는 걸 듣게 된 거죠. 이 두 사건을 겪으면서 소년은 확신하게 됩니다. 아, 나는 쓸모없는 아이구나.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고요. 그래서 소년은 그날 밤 결심합니다.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려 버리기로요. 바로 이겁니다. 소년이 겪었던 이 비밀스러운 고통이 할머니들의 그 말없는 절망과 깊이 연결되었던 거죠. 그래서 소년은 알 수 있었던 거예요. 할머니들이 왜 더는 살고 싶지 않다고 느꼈는지를요. 그렇게 모든 걸 끝내려고 달빛 비치는 옥상에 혼자 서 있던 소년. 바로 그 순간 소년의 눈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옵니다. 아니, 흙이라고는 한 톨도 없는 삭막한 시멘트 바닥이었거든요. 그런데 그 먼지 쌓인 작은 틈새로 씨앗 하나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.
그 척박한 먼지 더미에 뿌리를 내리고 피어난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. 그걸 보는 순간 소녀는 갑자기 너무나 부끄러워졌다고 해요.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. 이 작은 생명이 보여준 그 엄청난 생명력 앞에서 소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. 바로 이 민들레꽃이 소년을 구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민들레는요, 이 궁전 아파트라는 삭막한 콘크리트 세상에 가장 필요했던 모든 것의 상징이 되는 셈입니다.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,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, 또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보게 됩니다. 과연 진짜 생명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? 어른들의 해결책은 쇠창살과 자물쇠였죠. 이건 뭐 그냥 사람을 물리적으로 가두는 거잖아요. 재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요. 반면에 소년의 해결책은 민들레를 심는 거였어요. 생명을 키우고 모든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거죠. 한쪽은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고 다른 한쪽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. 결국 어른들은 더 그럴듯한 감옥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, 소년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살아갈 이유,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.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예요. 진짜 해결책은 어떤 물리적인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것, 바로 공동체, 그리고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목적의식,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죠. 절망이라는 감정은 쇠창살로 가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. 오직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,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통해서만 진짜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옥상의 민들레꽃은 결국 물질적인 풍요만 쫓다 보면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리 근대화의 어두운 이면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. 그리고 이 경고는요, 수십 년이 흐른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, 아니 어쩌면 더 크게 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어쩌면 우리 모두 각자의 궁전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궁전 아파트에는 과연 무엇이 비어 있을까요? 그리고 우리의 삭막한 콘크리트 틈새에는 과연 어떤 민들레꽃을 심어야 할까요?